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이 투 트랙을 조국혁신당은 추진하겠다. 맨 앞에서 싸울 것이다. 지난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조국 대표가 하셨는데요. 뭐 탄핵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이런 두 가지를 어떤 트랙으로 어떻게 좀 맨 앞에서 싸울 계획이신가요?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 많을수록 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무조건 탄핵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네. 혹시라도 임기 단축하면 단축한 임기를 보장한 거 아니냐. 네. 답답하다 하루라도 우리도 똑같이 하루라도. 예, 일종의 뭐 예. 2026년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임기를 윤석열의 임기를 그렇게 인정 보장해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건 오해시고요. 당연히 그거 탄핵을 빨리 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헌재를 임명한 대통령, 헌재 지금의 보수화를 생각하면 네. 좀 실리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옵션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옵션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번째 옵션은 이제 일본 망명이거든요. 일본 망명? 제가 라인 났을 때 이건 우리 공식 당론은 아닙니다. 김준영 당선인 개인 의견. 예, 그때 그 라인 사태 했을 때 제가 라인은 일본 기업에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이 혹시라도 윤 대통령을 원하면 생각해보겠다고 제가 성명을 낸 적이 있고 네. 또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하와이로 망명을 가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번째도 아니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아무튼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 2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포인트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탄핵은 절차가 복잡하고 복잡합니다. 헌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재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예. 뭐 그 지인분들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들도 예를 들어서 민심이 폭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참사가 계속되거나 거부권이 되면 네. 저는 헌재도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게 빌드업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럼 가야죠. 예. 그러나 투 트랙 아까 말씀 3트랙도 할 수 있으면 옵션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 네. 조국혁신당 소위 이제 7포인트 개헌안 이제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회에서는 12석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뭐 상임위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고 예, 아직은 소수 정당이어서 선거 때 했던 구호를 실제로 큰 힘을 가지고 관철시키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하고의 연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떻게 확인이 좀 됩니까? 뭐 대통령 탄핵 문제 그리고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개헌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저는 뭐 저기 우군이라는 것이 가장 네. 정확한 선거 때 나왔던 게 가장 그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특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주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 그죠? 그 부분은 공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25만 원 그건 민주당 민생지원 민생지원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것과 공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면 저는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민주당도 그렇게 협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잘 될 겁니다.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 하셨기 때문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나경원 의원 등 포함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회고록 보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쭉 그 회고록 근데 뭐 그게 인터뷰집이어서 뭐 단숨에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냥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눈 대화를 회고한 거예요. 뭐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고충도 있었고 뭐 사실 그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본인들이 뭘 해도 의심받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회고록에 드러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내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당히 엄청나게 신뢰하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하노이 전까지는 엄청나게 신뢰. 근데 하노이 이후에 완전히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북한식 비판이 막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흔들린 남북 관계를 다시 그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국민의힘의 저런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지금 계속 나오는 건데요. 네. 그 2018년의 평화 프로세스의 완결 부분에 있어서의 절반의 성공 네. 또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 완결을 못한 부분에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완전한 실패가 아닌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적어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했고요. 네. 그다음에 남북의 긴장이 없었고요.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정말로 거의 큰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의지를 했어요. 네.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자면 도보다리에서는 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오히려 미국에게 다가갈수록 미국에 대한 전략을 그 자문을 달라고 할 정도로 충고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부탁할 정도로 실제로 북미 수교나 북미 관계 정상화를 굉장히 바랬고요. 그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에서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는 그냥 이 신뢰관계가 다 깨진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보세요. 그러면 강경하게 나가서 문제가 해결됐냐고요. 긴장은 커지는데 그러면 북한이 붕괴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윤상현 나경원. 그때 페이스북에 윤상현 의원의 네, 페이스북에 네. 올렸길래 제가 거기에서 반박을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요. 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럼 해결 방법은 뭐냐? 큰 소리만 치지. 네.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네. 오히려 상황은 훨씬 나빠졌고 북한의 핵 개발은 훨씬 더 고도화됐단 말이에요. 네. 무슨 대변인 얘기를 지금 타령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도 어쩔 수 없이 22대 국회에서 의원외교를 통해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이 외교에 독점하고 있는 자체 이 구조 자체를 조금 완화시키고 의회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의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권한이 너무 못하는 정부한테 너무 많이 가 있다. 네.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그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사실 뭐 민주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다 똑같더라 그러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네, 더 나빠진 그러니까 거죠. 2018년에 정말 막 우리 그때 냉면 많이 먹고 도보다리 회담에 전 세계가 감동했거든요. 아, 그럼요. 저도 아무 소리 생생히 안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소리 안 나고 새 소리만 나고 바람 소리만 나는데 두 정상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할까? 그 장면이 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절박감, 절실함 이런 게 완전히 꽝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새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냐? 이 고민이 사실은 있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백미가 저거였던 것 같아요.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네, 연설을 했고 그 네. 사전의 내용을 북측에서 아무런 검열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연설에서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 그게 어떻게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그 인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북한의 비핵화를 거기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는 그때 소름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저는 북한의 상처가 많을 것이고요.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그리고 그런 데다 지금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전략적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핵 개발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가해지던 제재가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황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도 실망했지만 지금 정부는 안 만나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북한이 살 길을 러시아와 중국이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저는 북한이 이 방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나올 텐데 당분간은 아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하고는 안 한다는 얘기다. 예.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기회가 왔을 때는 북한의 대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걸 시작할 수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난 하노이에서 다시 시작할 상당 부분이 이 반 정도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하노이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냥 뭐 베트남이나 중국 뭐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그렇죠. 예. 이제 이건 조금 더 봐야 먼 얘기긴 되는데요. 합니다만. 먼 얘기긴 합니다만, 예. 예.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미국도 한국 정부도 영혼 없는 소리 뭐 북한 나와라 대화하자 이게 북한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방식으로는 그냥 이렇게밖에 갈 수 없습니다. 네.